오늘은 글쓰기 필수 비타민 500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는 김상우입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띄어쓰기만 했을 뿐인데 우리가 보기에 더 편한 건 어느 쪽인가요? 맞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 더 보기 편합니다. 띄어쓰기 하나로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갔을 수 있고 방에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띄어쓰기는 글을 쓸 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띄어쓰기만 잘한다고 해서 글이 잘 써지는 건 아니죠. 오늘 소개할 책은 글 쓰는 게 어려운 독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글쓰기가 어렵다. 왠지 전문적인 용어를 써야 할 것 같다. 문장이 매끄러워 보이지 않는다. 접속어를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책에 나온 글쓰기를 쓰는 전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몇 가지를 간추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책을 고르실 때 무엇을 보나요? 우리는 책 표지, 제목, 목차 등 많은 부분을 보고 책을 고릅니다. 그중 필자는 책에서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독자가 읽다가도 무심하게 덮어버리는 책이 될 수도 있고 독자를 빠져들게 하는 재미있는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효과적이고 재밌는 첫 문장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지필오도를 압축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문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지필오도가 함축적으로 짧게 첫 문장으로 나오게 하려면 전체 내용을 훑어보면서 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려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독자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독자가 글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선하고 이색적이며 이목을 끌만한 표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어젯밤 과음을 해서 늦게 일어났다. 그래서 회사에 지각했다. 그러나 다행히 상사에게 혼나지 않았다. 읽은 저도 이상하다고 느끼는데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상한 점을 찾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전치사가 필요 이상으로 많습니다. 새 문장은 접속어 그래서 그러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접속어를 많이 쓸 경우 글의 긴장감을 떨어뜨린다는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접속어를 빼고도 문장이 만들어졌을 때 굳이 접속어를 넣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필자의 좋은 글 쓰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럼 위의 두 문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 160억 원을 투입한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160억 원을 투입한다. 첫 번째 문장은 압축하여 쓴 글이고 두 번째 문장은 풀어서 쓴 문장입니다. 필자는 문장을 풀어 쓰는 것도 좋은 글의 여건 중 하나라고 합니다. 수식어 플러스 명사 플러스 을 또는 늘, 하다를 쓰기보다는 부사어 플러스 동사의 형태가 더 우리말답다고 필자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문장의 차이점은 뭘까요? 첫 번째, 경기도 가평소방서가 5일 개서식을 갖고 두 번째, 경기도 가평소방서가 5일 개서식을 열고 첫 번째, 이는 사실상 업무를 정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두 번째, 이는 사실상 업무를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첫 번째 문장들보다 두 번째 문장들이 더 동사가 명확하게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서식을 갖는 것보다는 연다는 표현이 더 맞는 거고 효과를 갖는다보다는 효과가 있다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have는 가지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더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시다, 개취하다, 경험하다, 식사하다, 기르다 등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세를 탄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사실 그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유명세는 세상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탓으로 당하는 불편이나 곤욕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세를 타다 보다는 유명세가 따르다, 유명세를 내다 라는 말이 더 적절합니다. 우리말에서는 사람이나 물건의 좋음과 나쁨, 마땅함과 마땅하지 않음을 가리는 일을 의미합니다. 또한 선을 본다라는 말도 익히 들어서 알 것입니다. 문제는 선을 보인다라는 말을 문장에서 헤프게 쓴다는 점입니다. 다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다의 금빛 물결이 이국적 향취를 선보인다. 바다의 금빛 물결이 이국적 향취를 느끼게 한다. 고래 박물관이 마련돼 20여 종의 고래 모형, 포경기구 등이 선보인다. 고래 박물관을 마련해 20여 종의 고래 모형, 포경기구 등을 전시한다. 차이점은 선보인다 보다는 느끼게 한다, 전시한다와 같이 더 명확하게 쓴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너무와 매우, 아주의 차이점을 설명하겠습니다. 너무와 매우, 아주는 우리가 흔히 쓰는 부사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둘의 차이점은 너무는 부정적인 내용과 매우, 아주는 긍정적인 내용과 함께 씁니다. 예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했다.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했다. 다른 스포츠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화재 현상에서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들을 보면 너무 자랑스럽다. 화재 현장에서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들을 보면 매우 자랑스럽다. 예시를 통하니 너무와 매우, 아주가 어떻게 쓰이는지 좀 더 확 다가오는 게 느껴지세요? 여러분들도 글을 쓰는 것을 포함하여 평소 말을 할 때 너무와 매우, 아주를 주의해서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명사 뒤에 전미사 뭐뭐들을 붙이면 복수가 됩니다. 많이들 먹어라, 잘들 논다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어식 표현에 익숙해져서 들이 이곳저곳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들이 나와서 오히려 문장을 어색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40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가 성황리 개최됐다. 이와 같이 문맥상 복수임을 짐작할 수 있거나 다른 어휘로 복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때는 들을 빼고 단수로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다르다와 틀리다,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르다는 같지 않다 라는 뜻이고 틀리다는 맞지 않다 라는 뜻입니다. 예시를 통해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언어는 틀리다. 한국과 미국의 언어는 다르다. 그가 오늘 안에 오기엔 틀렸어. 그가 오늘 안에 오기엔 달랐어.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남자와 여자는 틀리다. 예시를 통해 다르다와 틀리다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감이 오십니까? 그래도 감이 오지 않는다면 헷갈리는 문장에 다르다와 틀리다를 둘 다 사용해 봤을 때 좀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맞는 거겠죠?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차이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필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문장이 중요한 만큼 끝맺음도 중요합니다. 마무리가 잘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무리가 잘 된 끝맺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애초에 하고자 하는 말이 다 끝나면 바로 끝을 맺으라고 합니다. 구구절절 무언가를 더 추가해서 마무리를 머뭇거리지 말고 확실하게 끝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문장이나 단락은 독자가 아쉬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는 두 가지 전략을 여러분들도 생각하셨다가 마무리를 짓기 어려울 때 이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긴 말할 필요 없이 새로운 팩트가 없으면 바로 마무리를 하라는 게 필자의 글쓰기 전략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독서 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